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뉴스로 보는 코로나19 적용편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2시간에 걸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용어 또는 단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용어들이 많았죠. 팬데믹이라든가 비말, 그리고 확진자, 그리고 감염이란 말도 배웠었고요. 그리고 드라이빙 스루라든가 여러가지 코로나19와 관련된 여러가지 많은 단어들을 배웠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알고만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제로 적용을 해보고 내가 이 단어를 완벽하게, 이 용어를 완벽하게 내가 숙지를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미 다 잊어버린 친구들도 있겠죠. 오늘은 실제 뉴스를 통해서 한번 선생님과 같이 용어를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시작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스는 선생님이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쯤 인터넷에서 확인했던 기사입니다. 최근 들어서 확진자의 수가 가장 점점 늘어나고 있다가 이번 주에 들어서 200명대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쯤에는 거의 300명, 400명 가까이 늘었을 때 뉴스를 선생님이 캡처를 해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뉴스의 내용을 한번 보고 선생님이 반복해서 이 뉴스의 내용을 설명을 해주고 뉴스의 내용을 이해하고 적용시켜 나가는 순으로 학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관련된 뉴스 한번 보고 뉴스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뉴스 한번 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오늘 40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확산세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코로나19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네, 코로나19 확진자가 오히려 더 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먼저 신규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국내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18,706명이 됐습니다. 하루 사이 신규 확진자가 441명이 늘었는 건데요. 해외 유입은 7명뿐이고 대부분이 국내 지역 감염 사례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400명을 넘은 거는 대구에서 확진자가 급증했던 지난 3월 7일 이후 5달 만입니다. 사망자도 1명이 늘어서 313명이 됐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46명까지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현황을 지역별로 보겠습니다. 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역시 수도권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이 154명, 경기가 100명, 인천이 59명인데요. 수도권이 70% 이상입니다. 거기에 광주도 오늘 급증했는데 신규 확진자가 39명입니다. 그리고 대구, 강원, 충남, 전남에서도 두 자릿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이 파주시 스타벅스 등 카페와 음식점 감염에 대해서 역학조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실내에서 음식을 먹는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그리고 사람 간 거리 두기도 지켜지지 않아서 전파 위험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좁은 실내의 에어컨 사용은 확산을 키울 수 있습니다. 식당이나 카페 방문을 자제하고 포장해서 집에서 먹는 게 안전하다고 방역당국은 밝혔습니다. 예방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네, 한번 보셨으니까 이제 선생님이랑 멘트 하나하나를 짚고 그리고 따지고 이해하며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스를 보니까 이게 어떤 뉴스인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KBS 뉴스고요. 아나운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세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코로나19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아나운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확산세가 엄청나게 세지고 있다. 신규 확진이 지금 400명 정도 되고 있다. 신규 확진이 400명 정도 되고 있다. 대구 경북에
예전에 대구 경북 지역에 엄청나게 유행을 했었잖아요. 대구 경북에 유행한 이후에 처음으로 400명을 넘었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재난센터로 방송을 돌려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제 연결이 됐고요. 이혜진 기자라는 기자가 이제 여기에 있는 세부적인 표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코로나19 현황, 코로나19 상황, 지금 우리나라의 코로나19가 오늘 얼만큼 발생이 됐는지에 대해서 한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오히려 더 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먼저 신규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국내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18,706명이 됐습니다. 네, 한번 보면은 8월 27일 0시 기준입니다. 한 3일 전, 4일 전, 네, 지난주의 자료고요. 8월 27일 날 지금 국내, 우리나라의 누적 확진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누적 확진자. 이 아나운서가 누적 확진자라는 말이 나와요. 확진자라는 말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랑 배워서 알고 있는데 여기 누적 확진자라는 말은 뭔가? 여러분들 누적이란 말이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일까요? 뭔가 계속 차곡차곡 쌓인다. 누적된다. 성준아 너 어제 숙제 안 했지? 그지? 그저께도 안 했네? 그저께는 인터넷 방송도 안 들었네? 그렇게 계속 계속하고 숙제가 누적되면은 나중에 더 힘들어진다. 이럴 때 사용되는 말이죠. 누적된다. 차곡차곡 점점점 쌓이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럼 누적 확진자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확진자가 계속 쌓이고 어제 쌓이고 오늘 쌓이고 이제 내일 쌓이고 점점점점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오면은 이게 누적 확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코로나19가 발발한 이후부터 계속 쌓여있는 확진자의 숫자가 18,706명이라고 합니다. 와, 네, 엄청 많네요. 그쵸? 자, 계속 가볼게요. 하루 사이 신규 확진자가 441명이 늘었는 건데요. 해외 유입은 7명뿐이고 대부분이 국내 지역 감염 사례입니다. 네, 이 인원들 중에서도 총 확진자 수 18,706명 중에서도 또 나눠져요. 오늘 441명이 이제 확진자가 됐는데 이 확진자 중에서 해외 유입이란 말이 나옵니다. 지금 해외,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감염이 된 사람들이 있겠죠. 네, 그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사람들, 해외 유입된 확진자가 7명뿐이고 대부분이 국내 지역 감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441명 중에서 해외 유입 7명을 빼면은 434명이 우리나라에서 오늘 8월 27일 날 발생한 확진자의 숫자라고 해요. 엄청나게 많네요.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발생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한 내용을 아나운서가 설명을 하고 있네요. 신규 확진자가 400명을 넘은 거는 대구에서 확진자가 급증했던 지난 3월 7일 이후 5달 만입니다. 사망자도 1명이 늘어서 313명이 됐습니다. 네, 지난 대구에서 최고로 많이 발생한 3월 이후에 이렇게까지 많이 발생한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사망자도 1명이 추가가 되어서 지금까지 계속 누적된 사망자는 313명이나 되네요.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발생을 한 이후 돌아가신 분이 313명이나 된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위중증 환자는 46명까지 늘었습니다. 네, 여기서 위중증 환자라고 합니다. 네, 중증, 환자라는 말은 알죠, 그죠? 네, 근데 어떤 환자인가요? 여기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는 위증, 중증, 그리고 경증 환자가 있어요. 자, 이거 다 한문인데요. 무거울 중자를 써서 중증이라고 합니다.
네, 엄청나게 무거운 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겠죠. 어떤 느낌이 들어요? 네, 상당히 증세가 심각하고 정말 힘든 상황의 환자라는 거죠. 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옛날에 사극 같은데 또 한번 대사를 따오면은 전하, 누가 정말 병세가 위중하여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즉시 어의를 파견해서 고쳐야 됩니다. 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네, 증세가 위중해서 정말 긴급하게 심폐소생술을 수행해야 됩니다. 이런 말. 그쵸? 위중하다, 증세가 위중하다, 엄청나게 무겁다, 엄청나게 위독하다, 이런 말 많이 쓰죠. 그에 비해서 경증이란 말 있죠. 경증 환자. 가볍다, 증세가 비교적 가볍다. 어떤 느낌이 들어요? 증세가 가볍다라고 하면은, 네, 심각하지 않은 환자겠죠. 네, 금방, 고칠 수 있는, 금방 회복이 될 수 있는 환자가 경증 환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 용어를 조금 여러분들이 알면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계속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규 확진자 현황을 지역별로 보겠습니다. 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네, 차트가 넘어가서 이제 우리나라의 어느 지역에 몇 명이 확진자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 엄청나게 많죠. 서울도 있고 경기도, 인천, 그리고 선생님 고향 대구, 그리고 선생님 아내 고향인 울산, 네, 그리고 여러분들 뭐 고향의 할머님들, 그리고 우리 세연이 같은 경우에는 안동에 할아버지 계시니까 경북이겠죠. 네. 우리나라 전체에서 발생한 인원이 다 합쳐보니까 434명이 발생했다는 거고, 그 중에서 수도권이라고 하는 이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에 가장 많이 발생이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보여주면 확실하게 한눈에 들어오죠. 네,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역시 수도권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이 154명, 경기가 100명, 인천이 59명인데요. 수도권이 70% 이상입니다. 네, 수도권.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서울, 경기, 인천 이 지역을 수도권이라고 합니다. 수도권. 네,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죠. 네,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을 접하고 있는, 서울 근처에 있는 이 권역, 이 지역을 수도권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확진자가 이 서울과 인천, 경기만 합쳐도 70% 정도의 인원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거기에 광주도 오늘 급증했는데 신규 확진자가 39명입니다. 네. 서울권역, 이 수도권 다음으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을 소개하는데 바로 광주라고 하네요. 네, 39명. 네, 다른 데 뭐 제주 1명, 대전 3명, 충북 1명에 비하면 확실하게 광주가 많긴 많네요. 그래도 서울, 인천, 경기보다는 적지요. 그리고 대구, 강원, 충남, 전남에서도 두 자릿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네. 아까 전에 나왔던 대구, 전남, 그리고 한 곳이 더 있었는데 강원도죠. 네. 이 지역에도 두 자릿수가 나오는데 14, 그리고 13, 그리고 12 두 자릿수죠. 네. 두 자릿수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한 자리, 두 자리. 네. 여러분들 이거 다 아시죠? 수학 시간에 배웠죠? 네. 경북 같은 경우는 몇 자리일까요? 그렇죠. 한 자리죠. 부산도 한 자리. 충남 몇 자리일까요? 그렇죠. 두 자리. 그러면 서울은 몇 자리일까요? 154명, 세 자릿수죠. 경기도 100, 세 자릿수. 네. 이렇게 수학과도 조금 연계를 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계속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파주시 스타벅스라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파주시 스타벅스. 네. 도대체 파주는 지역 이름입니다. 우리 여기 서울에서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일산 근처에 있는 지역이에요. 네, 파주. 뭐가 유명하죠? 출판단지가 유명한가요? 네, 파주 선생님도 가끔 가는데 좋은 곳인데, 파주에 스타벅스 카페가 있는데, 이 스타벅스 카페에서 조금 대규모 인원이 확진자가 나왔어요. 어떤 연유냐 하면, 보통 여러분들 요즘은 잘 안 가겠지만 카페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커피를 마셔야 되니까 그 안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있어요. 마스크를 끼고 커피를 마실 수 없잖아요. 이야기를 하면서 음료도 마시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확진자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2층인데 2층 전체에 그 바이러스가 퍼졌던 거예요. 특별히 그 카페에는 천정형 에어컨이 있는데 그 에어컨이 그 바이러스를 퍼뜨리는데 더 주요한 작용을 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2층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1층에 있다가 2층에 잠깐 화장실 가려고 올라왔던 초등학생까지 같이 감염이 되었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이 음식점에 대해서 뭘 했나, 어떤 조사를 했나, 우리 지난 시간에 들었던 역학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 파주시 스타벅스에서 왜 퍼졌나, 어떻게 하다가 퍼졌는지, 그 사람들의 동선은 어떤지, 이 스타벅스 왔다가 또 다른 곳에는 안 갔는지, 이 스타벅스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접촉하지 않았는지, 이 모든 것들을 조사를 했어요. 조사한 결과가 이제 나왔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실내에서 음식을 먹는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그리고 사람 간 거리 두기도 지켜지지 않아서 전파 위험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좁은 실내의 에어컨 사용은 확산을 키울 수 있습니다. 식당이나 카페 방문을 자제하고 포장해서 집에서 먹는 게 안전하다고 방역당국은 밝혔습니다. 네, 왜 퍼졌냐? 역학조사 결과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거의 안 썼대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카페 안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그 환경에서 비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비말, 침방울로 인해서 전파가 됐대요. 그리고 에어컨이 그 전파를 더 확산시키는 역할을 했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카페에서 먹지 말고 테이크아웃, 이렇게 포장해서 집에 와서 먹어라 라는 내용입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서울시에서 조금 더 강력한 통제를 했어요. 9시 이후에는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지 못하고 포장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통제가 되었고,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도 조금씩 차단이 되고, 지금 2단계에서 조금 넘어간 2.5단계라고 해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여기서 조금 더 통제가 안 되면 바로 3단계로 넘어가겠죠. 3단계가 되면은 현진이가 지난 시간에 선생님 클래스팅 댓글에 3단계에 대해서 적어뒀듯이 많은 것들이 우리 일상에서 통제가 될 거예요. 네, 그래서 3단계에 넘어가기 전에 조금 더 정말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확산을 막아야 되겠죠. 네, 조금 더 보면서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예방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네, 마스크와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앵커는 마무리를 하네요. 네, 오늘 선생님이랑 코로나 뉴스 하나를 이렇게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선생님이랑 배웠던 용어들이 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조금 뉴스 전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렵고 힘든 용어들이 많이 나와서 조금 지겨울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은 내용이 이해된다는 기쁨도 함께 여러분들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상황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랑 같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얼만큼 더 길어질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상황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선생님이 이 수업을 계획을 했고 지금 적용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말로만 들었던, 그냥 주변에서 그냥 이야기하니까 대충대충 알고 있었던 코로나19가 아니라 조금 자세히 우리가 잘 알고, 그리고 안전수칙도 정말 누가 시켜서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왜 마스크를 껴야 되는지, 왜 손을 씻어야 되는지, 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그 안전수칙을 지키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심화 단계 뉴스도 적용을 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다른 뉴스, 우리가 배웠던 좀 다른 용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